사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엔 정말 화가 엄청 났었거든요. 네, 그때 그 K7이 싫었던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앞에 그 저 표현이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가리가 길어서. 그러면 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는 키가 한 196이라고 보면 될까요? 충분히 타도 무리 없는. 190 이하는 좀 타기 좀 그렇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그랜저가 네. 작구나 사이즈가. 생각보다 물론 이제 충분히 특히 제가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네네. 속도를 굉장히 줄이거나 바퀴 하나만. 네, 물론 제가 안전운전해서 방어운전 항상 하니까 그거에 의해서 뭔가. 네. 공격 운전은 잘 안 하시는 거죠? 네, 저는 취향이 좀 최대한 안전운전. 누군가 앞에 끼어들어도 항상 양보해주고. 네. 가끔은 좀 못할 때도 있지만. 가끔 못할 때도 있지만. 네. 전혀. 네, 혹시 이거 꿈속에서 최고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꿈속에서요? 네. 꿈에서요? 네. 실제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실제로 했는데 저희가 250이면 그러면 좀 난감하니까. 꿈에서 네. 핸들 고속도로에서 핸들 거의 안 잡아도 되고. 그때 교육해 주셨던 그 중사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네. 엄청 진짜 오래 쓰는 욕은 다 들어가면서 제가 운전을 배웠어서. 그래서 그게 또 몸에 익혀서. 그게 잘 이 기준이 제가 시청자분들께 오해한 게 이게 기준이 네. 정말 뭐 에쿠스나 뭐 이거보다 더 좋은 뭐 괜찮아요. 누군지 몰라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거 타는 뭐 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아이고. 진짜 그쵸. 다시 돌아가서 그걸 탔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후회를 좀 하고 계시는. 네, 그쵸. 저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그래서 중고차 살 때 혹시 모르니까 한번 길게 눌러봐라. 네. 자, 밑으로. 세단의 패밀리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동의는 못 할 것 같아요. 세단의 패밀리카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또 관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또 그때 왜 차를 그랜저를 샀을까. 그 그랜저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만약에 다시 구매하는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그랜저는 안 사. 그렇다면 신혼부부분들은 정관 수술을 하기 전에는 일단은 그랜저 같은 거는 일단 사지 말아라. 정관 수술 평가가 사실 너무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이니까. 그렇죠. 이 영상 자체가 사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네,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럼요. 정말 제 개인적인 견해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냥 뭐 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그냥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 33살이고요. 네. 역삼동에서 왔습니다. 역삼도. 네. 근데 키가 굉장히 좀 크세요. 네. 혹시 키가 몇 정도 되세요? 저 한 92 정도 됩니다. 192? 192. 대박. 자, 그러면 요거 차량 소개 좀. 차량명, 연식, 등급, 선택 옵션. 이게 2018년식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네. 선택 질문이 옵션. 뭐였죠? 선택 옵션. 저희 풀 옵션인데 네. 이 썬루프 뺐고 네. 그다음에 HUD 뺐습니다. 그건 왜 빼셨어요? 사실 그때 HUD를 선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 이거 뽑아주시는 분이 저랑 옵션이 조금 안 맞아서 네. 결국에는 저는 이제 신청을 했는데 막상 차 나오고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사실은 네. 지금은 사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엔 정말 화가 엄청 났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 4천 뭐 초중반에 이렇게 해서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한번 끊고 그리고 이게 제가 차를 그때 당시에 6개월인가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었어요. 근데 막상 기다렸는데 내가 원하는 등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 화나죠. 그때 솔직히 열받죠. HUD가 빠져서. 네, 이게 HUD를 제가 넣으려고 한 게 이제 네. 그 와이프가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벌써 이른 나이에. 네. 그렇죠. 근데 와이프가 사고가 났는데 네. 근데 내비를 보다가 네. 내비가 밑에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그걸 보다가 앞에 차가 브레이크 한지도 모르고 계속 박다가 앞에 차를 박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HUD가 있으면 이제 내비 보기가 확실히 편하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그래서 꼭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못했죠. 빠져서. 네. 그래도 그러면 인수를 그냥 받으신 거예요? 사실 그냥 뭐 거기서 뭐 컴플레인 걸려고 막 했었는데 사실 이제 차 계약하셨던 분이 따로 저한테 조금 뒤로 조금 주셨어요. 그냥 미안한 미안해가지고. 사과의 의미로 네. 약간 200만 원인가 그때 조금 더 추가로 할인을 제가 지금 기가 100만 원 50에 50 속도. 네네. 네. 100만 원인가 200만 원 정도 할인을 제가 과속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가 그냥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익숙치 않아서. 네.
그래서 한 200 정도로 이제 할인을 받고. 네, 근데 100인지 200인지 기억났는데 어쨌든 그분이 뭐 사과의 의미로 100을 줬고 제가 그때 이제 원래 네. 그 HUD 순종을 막 원래 달려고 했었는데 그거 안 달아도 네.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 이제 네. 플스1이라던가 그런 사제 HUD가 있어서 네. 그게 더 그 기능이 좋아요. 팀앱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도 현재 좀 다 달려 있는 건가요? 근데 지금은 제가 또 얼마 전에 그게 고장이 나서 네. 반납하고 좀 다른 거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 현재 지금 알아보고 계시고. 플스1 썼는데 플스1 이제 사업 종료했다고 하더라고요. HUD를. 그럼 지금 현재 소요 기간이 4년 정도 탄 것 같네요. 4년? 4년? 4년, 3, 4년 3, 4년 정도? 네. 혹시 지금 키로수가 키로수 34,000km 탔습니다. 신차를 뽑으신 거죠? 네네. 그럼 2차 사기 전에 혹시 그전 차는 어떤 거 타셨나요? K5 LPG 탔고요. 네, LPG 차량. 그럼 K5를 타다가 이 차를 산 이유가 좀 궁금한데 일단 K5 아까 사모님께서 이렇게 주행을 하시다가 좀 사고가 나서 네. 그러면 그랜저를 이제 타신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때 그래서 혹시 경쟁 차종은 전혀 없으셨나요? 그랜저 하나만 봤었고, 근데 사실 뭐 경쟁 차종이라고 하면 그때 이제 타던 K5에도 그냥 뭐 K7 정도? K7 아니면 그랜저였는데, 네. 뭐 그냥 와이프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그랜저로. 그랜저로? 네. K7보다는? 제가 엄청 막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아보다는 현대가 제가 좀 선호하는 게 좀 있어서 없지 않아.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항상 현대차를 타라고 무조건. 지금 나이가 지금 33, 사실 보면 29에 그랜저를 이제 타신 거네요. 그쵸. 네, 열심히 그때. 거의 대부분 K7 좀 많이 선택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취향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취향 이제 따라. 그때 그 K7이 싫었던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앞에 그 저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가리가 길어서 대가리요? 네, 네. 제 아는 사촌 형이 그거를 탔다가 네. 교통사고가 되게 잦은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냥 뭐 그 어. 범퍼 어딘가 부딪히고 어. 앞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그 거리감이 좀 다른 차랑 다르다. 근데 저도 이제 K5를 타다가 이제 K7 타면 그게 조정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도 좀 그나마 짧은 그 그랜저를 타자 뭐 이렇게 해서 그때 아마 결론은 이제 본넷 앞대가리가 너무 네. 길다 보니까 그냥 그랜저로. 네. 네. 되게 호탕하게 웃으시네요. 네. 그랜저 좀 짧죠, 근데. 근데 뭐 그렇게 길진 않고 전 제가 느끼기에는 뭐 K5랑 그렇게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보니까 이제 여기 그랜저도 보면은 하이브리드 뭐 말고도 가솔린, 뭐 디젤 또 이제 있을 텐데 네. 혹시 하이브리드로 좀 하신 이유는? 뭐 정말 단순하지만 연비기는 했습니다. 연비도 연비. 연비고 그다음에 뭐 각종 뭐 주차장이나 이런 거 들어갔을 때 네. 할인 같은 거를 많이 받잖아요. 50% 그 뭐죠? 그 네. 무슨 할인이죠 그게? 그건 저공해 차량. 아. 저공해 차량 할인 50% 할인이 네. 그때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좀 뭐 우대 받는 게 많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연비가 생각보다 또 다른 실제 제 아는 지인차 탔을 때 연비가 이게 한 16에서 17 정도 나오는데 네. 그 정도면 연비도 많이 안 들어가고 좋다. 그래서 네. 연비와 저기 할인 저공해 네. 그런 것 때문에. 자, 그리고 등급도 보면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또 나뉘는데 일단 익스클루시브로 혹시 하신 이유는? 그때 이제 그 익스클루시브 그냥 아마 잠깐만 이게 직진인가요? 네, 직진이에요. 익스클루시브 했던 이유가 이제 그 와이프 사고 때문에 제가 전차가 완전 폐차 네. 처리를 했었고 익스클루시브는 사실 제일 최고 네, 최고 등급이죠. 최고 등급. 그래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익스클루시브 등급을 했었었고요. 그래야지 이제 HUD 같은 게 이제 달려서 나오니까. 네, 그것도 아마 HUD는 선택 옵션이었던 것 같고 익스클루시브 하면은 그 다른 옵션 그게 있었습니다. 그 와이프 사고가 그 전방에 차량에 이게 쭉 가다가 앞에 차량이 있으면 자동으로 멈춰야 되는 거?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크루즈 모드가 아마 더 좋아요. 그 프리미엄보다 익스클루시브가 더 좋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서 그러니까 자율주행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익스클루시브로. 뭐 방지 삐삐삐 소리 나는 그것도 좋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에서도 저게 나오잖아요. 후진 같은 거 할 때 네. 좌우 옆에 이제 뭐 얼마나 차 간격이 떨어져 있는지 그런 게 잘 보이는 거라서 내비게이션이 이 익스클루시브에만 있는 건가요? 제가 이건 다시 한번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익스클루시브라는 거는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거를 선택했는지는 지금 좀 약간 그냥 뭐 옵션이 제일 많으니까 그냥. 네, 그렇죠. 제일 많아서 그냥 심플하게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네, 차량 금액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그때 당시 기억나시나요, 근데? 조금 저도 확실한 거는 3,000대는 아니었고 옵션 원래 3,000대로 시작을 하다가 당연히 옵션 뭐 추가하다 보니까 뭐 3,900, 4,000, 4,200, 4,000 중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4,000은 넘은 건 기억을 하고 근데 이제 정확한 금액이 좀 헷갈린 게 4,000 이제 초중반인데 초중반에서 이제 거기서 나중에 좀 HUD가 안 돼서 할인을 좀 추가 할인을 이제 현금을 받았으니까 뭐 그거 반영했을 때 제 기억이 맞다면 4,000 초반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초반 정도. 자, 혹시 결제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 제가 전액 다 현금으로. 전액 현금. 오. 자, 그럼 이제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보험료 지금 현재 얼마 내고 계신지? 보험료가
보통 일반적인 제가 지금 차 보험을 네. 얼마였더라? 한 100만 원대 정도 나오나요? 100만 원대 정도. 네네. 어. 이게 근데 어차피 이게 나이하고 이게 그 나이하고 그런 게 다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운전 경력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100만 원 정도 됐던 거 100만 원 정도. 자, 그리고 주행 킬수 보니까 34,000 정도. 네. 3, 4년 동안 34,000이면 그냥 뭐 적당하게 잘 타신. 네, 1년 네, 그렇죠. 1년당 한 10,000km, 11,000km 정도 한 거로. 자, 그러면 이제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단은 고급류, 일반유 현재 어떤 걸로 넣고 계신지. 저는 일반유 넣고 있습니다. 일반유? 네. 고급류는 혹시 한 번도 넣어보신 적 없나요? 네, 한 번도 못 한 번 더. 그 그렇죠. 실제 채널에서는 네. 되게 고급류 넣으신 생각보다도 그냥 그 아반떼 그 네. N 네. 거기 휘발 그 고급류 넣으신 분도 계신데 저는 좀 왜 굳이 고급류를 제가 또 어디선가 찾아봤었는데 고급류는 되게 스포츠카 아니면 RPM 되게 높은 차량들 그죠? 네. 뭐 그런 것만 넣는다고 해가지고 아반떼 얘는 넣어줄만 하죠. 네, 근데 혹시 그 인터뷰 하시면서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고급류 가끔 넣으시는 분 계세요. 하이브리드인데도 넣어요? 가끔 가다가 예, 그랬던 분이 지금 기억이 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요? 예, 하지만 가솔린이었나요? 네, 아니면 가솔린,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일반유로 넣고 계시고 만땅 비용. 만땅 비용이 요새 조금 많이 올라서 네. 한 9만 원 정도 나옵니다. 9만 원 정도. 네네. 자,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 나오잖아요. 주행 가는 거리가 한 900km에서 1000km? 900km, 1000km? 네. 제일 잘 나왔던 게? 네. 제일 못 나왔을 때는요? 그냥 뭐 한 900? 900. 네. 평소 운전 습관이 혹시 어떠신지? 평소 운전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과속하지는 않고 그냥 뭐 정속 주행 제가 크루즈 모드를 진짜 잘 써서 네. 정속 주행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연비를 최대한 잘 높게 보통 그냥 대한민국 법규에 맞춰서 그쵸, 주행하시는. 뭐 다들 그러죠 뭐. 아니에요. 가끔 뭐 프락스 이렇게 밟으시는 분도 계시고. 예, 찍다가도 계속 프락스 그래요? 밟으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아까 처음에 좀 좀 익숙치가 않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일단은 2차 사기 전에 그 정도 연비는 좀 주행 가는 거리는 좀 예상은 좀 하셨는지. 네, 그거는 저 확실히 원래 뭐 어. 다른 거 가솔린 차량은 제가 알기로 그랜저가 한 7에서 8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확실히 뭐 이 하이브리드 하면 거의 더블 이상 정도 되니까 어. 그건 충분히 알고. 그럼 이거 실제 타시면 실제 연비는 좀 어떻게 되시는지? 원래 제가 지금 연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지금 15.2로 나오는데 원래는 한 16, 17 타는데 최근에 충전하고 이거 얼마 안 타서 연비가 좀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좀 타야 이게 평균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한 16, 17 정도 나온다. 네. 시내에서 타면 한 몇 정도 나오시는 편이신지? 시내에서도 한 14, 13? 14? 네. 고속은요? 지금 네, 시내에서도 사실 뭐 15 정도, 14에서 15. 14, 15? 고속도 타면요? 고속도로 타면서 솔직히 18에서 19, 20 욕심부리면 제가 굳이 막 엑셀 진짜 안 밟고 정말 크루즈만 온통 다 써버리고 하면은 더 잘 높게 나옵니다. 그 정도. 18, 19, 20. 개인적으로 좀 만족하시는지? 네, 전 엄청 만족하죠. 연비가 사실 뭐 네. 그 차량 유지비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거 한 달 유지비가 좀 궁금한데요. 그냥 뭐 주유비 정도만 좀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 한 달에 주유를 한 몇 번 정도 하시는지? 주유가 한 4번? 3번? 3번, 4번 정도? 네네. 그러면 대충 한 뭐 40만 원 좀 안 되게.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네. 좀 최근에 이게 사실 직장을 좀 바꿔서 네. 출퇴근 위치가 바뀌어서 원래는 이 3만 킬로를 꾸준하게 탄 게 아니라 네. 원래 많이 탈 때는 진짜 1년에 막 그 한 15,000 타고 지금은 사실 직장이랑 회사랑 가까워져서 최근에는 정말 거의 주유를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할까 말까여서 네. 지금은 그냥. 딱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의 디자인인데 일단 외관 디자인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지금도? 네, 지금도 뭐 사실 뭐 그랜저 뭐 어디서 지금 꿀릴 만한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 디자인이. 네. 그러면은 실내 디자인은요? 그러니까 실내 디자인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그 내부 실내 공간이 굉장히 크다고 장점이 부각된 딱 그 차량으로 그리고 여기도 알고 시계도 있어서. 딱 보이고 되게 네. 고급차에만 있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뽑기운인데 이거 솔직히 뽑기운이 존재하는 것 같으세요? 차 타보시니까? 뽑기운 있다고는 들었어요. 차라리 완전 그 카페에서 봤을 때 네. 어떤 차는 뭐 조금 더 뭐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저는 그때 당시에는 있었었는데 저는 그렇게 큰 사실 타고 났을 때 문제는 그 HUD 사고 말고는 사실 크게 뭐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어요. 딜러님께서 왜 HUD를 왜 빼먹으셨는지 참. 진짜 그게 좀 그러니까요. 마음이 아직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자, 시트의 착자감인데 일단은 키가 일단 굉장히 크신데 일단 딱 봐도 이렇게 이제 얼굴은 이제 안 나오시는데 굉장히 꽉 차 보이는. 이게- 네, 시트의 착자감은 좀 어떠신지? 이게 제가 K5 탔을 때 사실 네. 거의 눕다시피
탔거든요. 어. 이게 너무 다리 길이가 길다 보니까. 어. 제가 그랜저로 바꾸고 그랜저나 K7을 고민했던 이유는 네. 사실 그것도 있었어요. 이게 사이즈가 훨씬 더 내부 공간이 크다 보니까 뭐 저처럼 키 큰 사람들도 충분히 이거 타도 문제 없을 정도로. 네. 190. 그래도 착장은 뭐 괜찮나요? 네, 충분히 뭐 앞뒤 여유 공간도 있고, 여유 더- 공간도 더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네,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편해 보이긴 하지만 일단 차주님 입장에서는 매우 네, 괜찮다.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불편하진 않다. 살짝 누군감이 없잖아 이쪽은. 네. 네, 시트 포지션인데요. 네. 일단 시트와 핸들 이런 뭐 위치는 좀 시트 좀 포지션 잡았을 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나요? 네, 아니 심플했습니다. 이게 뭐 그냥 버튼 하나 눌러서 뭐 센트를 잡고 위치 잡고.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네. 그 저장하는 게 있잖아요. 시트 위치 예, 저장하는 네. 그게 있어 기능이 있어서. 네. 뭐 저 탈 때랑 와이프 탈 때 저 번호를 다 바꿔가면서 이렇게. 뭐 1번을 누르면 제가 타고 제가 타는 그 모델, 어. 2번은 제 와이프가 타는 뭐 그렇게 해서. 사모님도 좀 키가 좀 크시나요? 아니요, 키 좀 작아요. 한 160 정도? 160? 네. 그러면은 이거 전동 시트 할 때마다 극과 극이겠네, 그죠? 그쵸. 1번 와이프- 누르면 완전히 뒤로 가고. 와이프가, 그러니까 사실은 와이프가, 제가 탄 상태로 와이프가 타는 건 쉬워요. 왜냐면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발이 좀 안 닿죠? 여기 악셀에 브레이크. 그쵸. 발이 안 닿죠. 근데 대신 네. 버튼만 누르면 이제 쭉 펴지는데, 반대로 반대로 와이프가 탄 상태 타고 나와서 제가 타려고 하면 일단 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있다, 붙어 이게. 있어서 제가 일단은 네, 그렇게 그래서 하고 낑겨 있다. 타고 바로 2번 누르고. 자, 오른쪽 팔걸이와 왼쪽 팔걸이 위치는 좀 어떠신지? 굉장히 편한 차량입니다. 이게 오. 저쪽에 딱 모르겠어요. 저는 제 높이에는 딱 네. 맞고 사실은 제 왼쪽도 높이는. 편하지 않고. 네. 그러면 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는 키가 한 196이라고 보면 될까요? 충분히 타도 무리 없는. 190 이하는 좀 타기 좀 그렇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190, 그러니까 큰 사람도 제가 생각해서 한 195까지도 한 2m 넘어가도 문제 없지 않을까. 2m 넘어가도? 2m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저 정도 한 190 정도면 문제 없지 않을까, 192까지. 192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수납 공간인데요. 실제로 이게 좀 타보시니까 운영을 좀 해보시면 수납 공간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사실 처음에 샀을 때는 되게 뭐, 물론 당연히 K5보다 뭐 실내 공간도 좋고 되게 뭐 트렁크도 더 크고 넓고 해서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때 생각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한번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그랜저가 네. 작구나, 사이즈가. 생각보다, 물론 이제 충분히 아이 뭐 한두 명 태우고 다닐 정도로 사이즈 충분히 큰데, 네. 만약에 뭐 그냥 아이가 충분히 커서 뭐 그냥 뒤에 태우고 다니는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이제 정말 아이가 생기니까 뭐 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일반 유모차라. 건보이자, 뭐 유모차, 네. 그 다음에 각종 장난감, 약간 이제 어디 가서 놀아야 되니까 장난감 같은 것도 좀 챙겨야 되고, 그러면 짐이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 저는 아이가 한 명인데도 이제 겨우 앞뒤 막 뭐 다 꽉꽉 차거든요. 이것저것 네, 챙기면 네. 솔직하게 주말마다 장모님 때 뭐 이렇게 가끔 갈 때 이제 옆에다가 짐도 꽉 채우고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아이 있으면은 그래도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할 것 같다. 자녀가 있다면. 그렇구나.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일단 요철 같은 거 지나갈 때 좀 어떠신지? 뭐 나름 하이브리드, 뭐 그때 그 익스클루시브 모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워요. 만족한다는 게 지금 어떻게 만족하고 계신지? 요철 같은 거 딱 지나갈 때, 방지턱 딱 지나갈 때. 근데 사실 이게 뭐 물론 이제 정말 좋은 차고 비싼 차고 해서 하면은 되게 좋지만, 네. 솔직히 그게 운전 습관이,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그걸 되게 막 풀악셀로 밟으면서 그걸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되게 안전 운전하는 습관이 있어서, 네. 그런데 지나가면 특히 제가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네. 속도를 굉장히 줄이거나 바퀴 하나만 딱 걸쳐서 살짝 가거나 그런 식의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하는데, 해서 이게 불편하지 않게 가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뭐 그런 데 지나갈 때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네. 부드럽게, 그리고 네, 차주님 또한 풀악셀을 밟는 성격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안전운전 항상. 네. 항상 안전운전을 지금 하기 때문에 뭐 승차감 서스펜션 매우 좋다. 그리고 뒷자리에도 이렇게 좀 사람 태워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뭐 약간 걱정이- 좀 뭐 승차감 때문에 막 좀 불편하다 혹시 그런 경우는 혹시 없으셨는지? 뭐 딱히 승차감 뭐 불편하냐고 물어본 적은 없는데, 없는데. 네. 사실 뒤에서 뭐 주무시거나 뭐 저희 아버님 가끔씩 타거나 이러시면 뒤에서 주무시거든요. 네네. 승차감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잠을 잘 수 없어요. 있다는 거는 그래도 뭐, 네, 물론 제가 안전운전해서 방어운전 항상 하니까 그거에 의해서 뭔가, 네. 공격 운전은 잘 안 하시는 거죠? 네, 저는 취향이 좀 최대한 안전운전. 누군가 앞에 끼어들어도 항상 양보해주고. 네. 가끔은 좀 못할 때도 있지만. 가끔 못할 때도 있지만. 네. 자, 가속력인데 실제로 타보니까 하이브리드 가속력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제가 그 방어 운전하는 편이라서 가속은 진짜 잘 안 하는데, 오. 정말 해야 될 때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이 차량에 네. 에코 모드, 뭐 드라이브, 스포츠 모드 이렇게 두 개가 따로 있거든요. 지금 네. 이제 항상 평소에는 에코 모드를 이제 하고 운전하는 편이고, 네. 이제 뭐
어딘가 좀 빠르게 가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좀 더 빠르게 뭐 RPM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하거든요. 네. 뭐 그러면 충분히 뭐 일상 공도에서는 전혀 문제가 네, 혹시 문제 이거 꿈속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꿈속에서요? 네. 꿈에서요? 네, 실제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실제로 했는데 저희가 250이 그러면 좀 진짜 난감하니까. 꿈에서 네. 꿈에서 이거 한 160 정도? 160 정도? 160. 네. 일단 계기판상에는 260인데 160. 네. 이게 260이 갈 수도 있나요? 제가 한번 해보진 아니 테스트 저도 모르죠. 저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요? 160까지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는지? 저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거 어. 되게 그 하이브리드여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정숙하고 조용하고 조용하고. 특히나 이게 그 고속 주행에도 하이브리드 되게 잘 유지가 되거든요. 이 전기 사용하는 게 특히나 크루즈 모드를 잘 써야 돼요. 그래야 되게 잘 되고. 크루즈 모드 잘 써야 된다? 네, 크루즈 모드 쓰면은 웬만하면 다 그 속도 높더라도 전기 잘 되더라고요. 크루즈 모드 잘 써가지고 네. 한 160 정도에서. 제가 엑셀을 밟으면 항상 저 전기가 사라지고 이제 그 기름을 쓰는데 네. 이제 크루즈 모드 쓰면은 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일단 160까지 밟을 때 차량 안정감은 매우 만족스럽다. 시몬스 같은 느낌, 침대. 시몬스, 네, 그쵸, 시몬스. 그 정도로 이게 정말 속도가 160인가 할 정도로 네. 굉장히. 그럼 반대로 크루즈 모드 진짜 키고 할 때 솔직하게 이게 조금 오히려 이게 너무 편안해서 진짜 제가 졸음운전을 진짜 안 하는 편인데 와 진짜 사고 잘 뻔했어요. 진짜 여기 차 운전하다가 잘 뻔해서 그 정도로 사실 편안한 거죠. 그러면 안 되지만 당연히 그쵸. 졸음운전 졸음 쉼터에서 쉬어야겠지만 네. 그 정도로 되게 편안했고 되게 뭐 잘. 크루즈 하면은 이게 이제 반절 주행까지 다 되는 거죠. 그쵸, 반자율 주행까지 다 되죠. 그러니까 핸들 고속도로에서 핸들 거의 안 잡아도 되고 몰라 잠깐 제 말을 잘못했어요. 핸들 안 잡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핸들은 잡아야 되는데 그 핸들 약간 그 고속도로에서 살짝 그래도 약간의 핸들 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웬만하면 다 알아서 잡아주기 때문에 핸들만 그냥 손만 얹고 있으면 뭐 충분히 잠이 얼마나 네. 그렇죠. 키터키고 특히가 지금 같은 날씨에는 더 많이 잠이 더 오죠. 많이. 네. 그러면은 제동력은요? 브레이크. 제동력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튜닝해가지고 더 좋은 제동력 가질 수 있는데 굳이 그럴 방어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그냥 있나? 일상적으로 이렇게 주행할 때는 전혀 뭐 밀리거나 그런 거 전혀 없다. 네, 그렇죠. 살짝 근데 뭐 네. 좋은 차에 비해서 밀리기는 하겠죠. 브레이크가. 네. 좋은 차에 비해서.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차주님께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 네, 뭐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브레이크 그거보다는 뭐 이제 안전운전, 방어운전. 그냥 속도도 좀 너무 과하게 내기보다는 항상 네. 규정 속도에 맞춰서. 네. 자, 그러면은 코너링인데 실제로 코너링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코너링이요. 코너링도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크게 막 쏠리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근데 뭐 물론 더 잡아줄 수는 있으면 좋긴 좋은데 속도를 내고 코너링 할 때 당연히 기본적인 쏠림은 있죠. 근데 뭐 제가 속도를 낸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운전병의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 가면은 쏠림이 생긴다 이러면 알아서 속도를 줄인다. 뭐 줄이는 그런 습관을 제가 잘 배겨놨거든요. 그때 교육해 주셨던 그 중사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네. 엄청 진짜 오래 쓰는 욕은 다 들어가면서 제가 운전을 배웠어서 그래서 그게 또 몸에 익혀서. 그게 잘 배어 있어서 이 정도 속도면은 딱 그 각도 보면은 이게 그 틀어진 각도 봤을 때 내가 이 속도면 안 되겠다 이게 딱 감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K5랑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그랜저 코너링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확실히 더 뭐 물론 등급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 등급 더 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업그레이드된 거다 보니까 중대형 더 차량이니까. 뭐 그때보다는 더 편하죠. 또 심지어 그거는 LPG 차량이었고 이거는 그냥 하이브리드여서 네. 정숙함 플러스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더 좀 더 좋은.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이거 혹시 몇 단 미션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6단일 거예요. 6단 정도. 네, 제가 자, 그러면 변속 충격이나 변속이 잘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으신지? 네? 변속 충격이나 네. 아니면은 이 정도에서는 변속이 돼야 되는데 왜 변속이 좀 안 되지? 또는 왜 이렇게 변속이 빨리 되지? 제가 그 엔진 브레이크 이외에는 사실 뭐 굳이 뭐 쓸 일은 그게 없어서 엔진 브레이크 쓸 때는 뭐 크게 안 될 일은 없고 그냥 뭐 3단까지는 뭐 그럼 그냥 아무리 빨리 가도 3단까지는 바로 내려오고 3단에서 2단 내려오는데 이제 속도가 조금 이제 많이 줄여 한 50, 40까지 줄여야 이제 2단까지 떨어지면은 이제 엔진 브레이크 정도 있고. 근데 이외에는 사실 뭐 제가 수동 저거 할 일은 없기 때문에 뭐 올라가거나 약간 그냥 뭐 에코 모드에서도 약간 주행할 때 뭐 부드럽게 변속된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이게 또 주행하시다 보면은 하이브리드에서 이제 또 엔진 모드로 또 바뀌는 경우도 또 있잖아요. 엔진 모드요? 네, 약간 이제 가솔린하고 이제 같이 또. 예. 네, 거기서도 약간 이질감이 좀 있다라는 분도 좀 계신데. 네. 있긴 있어요. 약간 정비를 하다가 갑자기 엔진이 갑자기 켜진다거나 그랬을 때. 뭔지 아시나요? 그 떨림은 있어요. 뭐 말씀하시는지 알겠다. 근데 그게 정말 그 운전 습관의 차이지 않을까. 그냥 제가 뭐 어느 순간 언제 한번 저도 약간 차가 툭툭 떨림 순간적인 게 생겨서 근데 그거 정말 뭐 잘 요새는 못 느끼는? 요새는 잘 못 느끼는? 네. 하이브리드로 가다가 그러면 이제 가끔 뭐
엔진 켜졌을 때. 혹시 지금 타시면서 지금 저랑 꽤 얘기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아니 진짜 전혀 못 느꼈어요. 그죠? 이제 사실 저도 이게 이걸 지금 알고는 있는데 지금은 언제인지 사실 지금은 이제 전기 모드잖아요, 그렇죠? 네 전기 모드. 이게 이제 좀 떨어지면 또 이제 가솔린으로 또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잘 넘어간다. 네. 뭐 네. 특히나 시내에서 정속 주행하면은 낮은 속도로 가고 엑셀을 그렇게 세게 안 밟으면 그렇게 세게 밟으면요? 세게 밟으면 확실하게 네 그게 느껴지긴 하는데 느껴지는데 그게 이질감이 있거나 그런 건 없나요? 네 이질감 전 딱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그냥 뭐 부드럽게 그냥 네. 엔진 돌아가네. 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요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우 정숙하다. 그래서 매우 만족 중이신. 그쵸. 근데 제가 네. 이 기준이 제가 시청자분들께 오해한 게 이게 기준이 네. 정말 뭐 에쿠스나 뭐 이거보다 더 좋은 뭐 괜찮아요. 누군지 몰라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거 타는 뭐 BMW나 뭐 더 고가의 차량을 타시는 분들 차를 타보니까 확실히 더 조용하게 그것보다는 다시 조금 더 시끄러운 건 맞아요. 하이브리드여서 조용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일단은 만족하고 계시. 네. 스피커인데요. 일단 스피커가 이게 기본인 것 같은데 옵션은 안 넣으신 거죠? 네, 기본이네. 네, 기본입니다. 아닌가 넣었나? 기본인 것 같아요. 이건 기본. 옵션은 확실히 기억나는 건 네. 사운드 옵션은 안 넣었어요. 왜냐면 제가 뭐 평소에 뭐 차에서 음악을 많이 듣는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내비 소리 듣고 뭐 이 정도기 때문에 굳이 뭐 음악을 전혀 잘 안 들으시는. 네. 자, 그러면 이 스피커 그냥 음악 그래도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네, 뭐 근데 뭐 사실 뭐 들어보니까 라디오도 어떠세요? 듣고 음악도 뭐 아예 뭐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막 엄청 뭐 글쎄요 막 엄청 막 그 뭐냐 뭐 들어보니까 뭐 괜찮다. 네. 들을만하다. 그냥 이 그러니까 정도. 엄청 막 예민하신 분 아닌 이상 뭐 그렇게 큰 차이 있을까? 이게 사실 스피커는. 뭐 시청자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뭐 이건 제 평가가 사실 너무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이니까. 그렇죠. 이 영상 자체가 사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네,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럼요. 정말 제 개인적인 견해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냥 뭐 음질이나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 아니고 그냥 핸드폰으로도 저는 음악 듣는 거랑 뭐 그 PC 그 스피커로 음악 듣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 뭐 저는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는 건 그냥 뭐 나는 매우 만족하고 있다. 네, 근데 스피커에다가. 뭐 그런 거 되게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하만으로 꼭 반드시 들어야 된다든지 뭐 스피커 그 W 그 와트 수가 높은 뭐 그런 걸로 들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저는 뭐 그런 건 아니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서 그 정도의 귀는 아니다. 내 귀는 그냥 뭐 보통 사람 막귀. 자, 실내 사이즈인데 일단 뒷자리에 성인분 태워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있죠. 자, 뭐 등받이 각도라든지 뭐 레그룸 좀 어떠신지? 별 말씀 일단은 없으셨는지. 네. 그거는 확실하네요. 제가 키가 커서 의자를 거의 이제 완전 뒤로 밀고 네. 이제 타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까지 아니지만 거의 끝까지 많이 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제 뒷좌석이 굉장히 지금 자리가 좁아요. 그래서 뒤에 타시는 분들은 네. 좀 많이 뒷공간이 좁다고 하시고 근데 지금 조수석 옆에 뒷좌석은 상당히 넓습니다. 네. 근데 제 눈에도 일단은 뭐 그렇게 좁아 보이지는 않긴 하지만 네, 지금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안 좁아 보이죠? 네. 그렇게 좁아 보이진 않지만 일단은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패밀리카로서 아이가 있는 분한테는 좀 차가 작을 수가 있다. 이것저것 짐을 좀 많이 싣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감히 얘기를 하자면 네. 혹시나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거나 뭐 신혼부부여서 혹시나 뭐 저도 이제 그 아이가 생길지 모르고 갑작스럽게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면 그랜저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뭐 카니발이나 아니면은 뭐 SUV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이가 저도 태어날 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혹시나 신혼부부면 그냥 그랜저보다는 조금 SUV 좀 더 큰 거 해서 뭐 설령 계획이 없다고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무계획이었 정말 아이 낳지 말자는 주의였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면 신혼부부분들은 정관 수술을 하기 전에는 일단은 카니발이나 그쵸. 큰 차를 일단은 고려를 해둬라. 네네. 그랜저 같은 거는 일단 사지 말아라. 정관 수술 하면은 이제 그랜저 사도 괜찮다라는 거. 확실하게 아니면 피임을 한다 뭐 이러면은 하셔도 상관없는데 뭐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아이를 당장 제가 정확하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완전 무자녀는 아니야. 아이를 뭐 딩크족은 아닌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 언제 낳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낳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다가 이제 태어난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그냥 그랜저 차는 그냥 뭐 상관없이 그냥 뭐 세단 사면 되겠지 싶어서 산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신혼부부면 애당초 SUV. 그럼 이 차는 그러면 결혼 후에 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K8을 타다가 사모님께서 사고가 나서. 네, 결혼해서. 알겠습니다. 자, 트렁크 사이즈인데 일단 트렁크 사이즈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트렁크 정확하게 유모차 한대 딱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유모차 안에 들어가면 이제 위아래 약간의 그 공간 넣을 수 있는 짐들이 있는데 그냥 정말 작은 짐들만 쑥쑥 넣을 수 있고 뭐 그 위에 다른 것들은 뭐 유모차가 빠지고 다른 거 넣으면 사실 충분히 유모차 안 들어가는 가정하에는 사실 뭐 골프채를 넣든 아니면 운동 도구를 넣든 뭐 세차 도구를 넣든 충분히 크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유모차를 넣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처음 넣었거든요. 네. 그 혹시 유모차 이름이 어떤가요? 스토케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스토킹은 사실 그거 조립식 아니잖아요. 스토케 네 그쵸 조립식 아니죠. 그거 엄청 큰 게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쵸. 이게 사실 큰 거기는 해요. 제가 뭐 그 그러니까요. 이동식 말고 큰 거 왜냐면은 넣긴 했는데 유모차도 작은 것도 있고 기내용도 있으니까. 네 그쵸. 그렇죠. 기내용도 네, 일단 있어요. 큰 거 넣었을 때는 큰거 넣었을 때는 그거 하나가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겨우. 다 분해해서 다 정말 밀착시켜서 분해까지 해서.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어쨌건 일단 트렁크 사이즈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만족 중이신지 아니면 좀 부족한 것 같으신지. 뭐 네. 지금 제가 만약에 다시 구매하는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그랜저는 안 사고 카니발로 무조건. 네.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서. 네. 자, 그러니까 트렁크가 정말 저 입장에 지금 제 상황에서는 부족합니다. 근데 충분히 다른 구독자분들 중에서 다른 환경에 있는 분들이면 뭐 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2열 폴딩 되나요? 네? 폴딩이요. 뒷자리가 이렇게 접히나요? 앞으로? 안 잡힙니다. 네. 그러면 뭐 차박은 사실 뭐 꿈에도 못하는. 네, 차박 생각도 못하고. 자, 일단은 차박을 생각하더라도 요새 또 이제 캠핑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요새 네. 워낙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네, 나가기도 맞아요. 그렇고 제가 요새 그 차박이라는 거에 저도 조금 관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또 그때 왜 차를 그랜저를 샀을까? 그 그랜저가 아니라 다른 걸 그냥 차박이나 그때 캠핑 같은 거 생각했었다면 SUV 샀었어야 되는데 짐도 있고 지금도 짐도 네.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계시다. 자, 그러면은 이 차의 장점, 그랜저 IG의 하이브리드 장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연비가 진짜 만약에 정말 마음 먹고 편안하게 뭐 그 운전한다라고 하면 한 16에서 17 네,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주차 요금 할인 주차 요금 할인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정도? 네, 뭐 그 정도. 네. 그 정도가 장점인 것 같다. 그리고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장점이 있다면 반자율 주행료도. 네, 반자율 주행. 반자율 주행 괜찮아요. 써보시니까 실제 지금까지 써보니까 뭐 매우 편하고 지금도 괜찮아. 뭐 끊기거나 막 그런 거 없이 그냥 부드럽게. 네, 그죠. 뭐 크게 뭐 문제 없이 잘. 크게 문제 없어서. 시내에서도 저는 자율주행, 반자율 주행 잘 쓰고 있거든요. 시내에서도. 네. 그러니까 차가 막 끼어들면은 물론 그 이제 항상 대비는 하고 있지만 반면에 제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하고 반자율 주행 항상 키고 다니는 습관. 그러면은 이거 만약 반자율 주행 하다가 갑자기 옆차가 끼어든다 그러면 인식하나요? 뭐 나쁘지 않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건데 대부분 차 끼어들면은 혹시나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브레이크를 먼저 밟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물론 저도 밟을 때도 있어요. 정말 이 정도면은 위험할 것 같다. 부딪힐 것 같다면 완전 이제 붙어서 들어오는 거는 이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붙어들 때는. 네, 웬만한 거리 두고 들어오면은 바로 인식해주고. 이제 잡아주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매우 만족하고 계시는 중요한 거는. 자, 근데- 그러면 그러면 단점이 있다면은 이게 이제 타시면서 이건 좀 단점인 것 같다. 있나요? 아까 얘기했던 그 트렁크 약간 이제 유모차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좀 뭔가 짐을 싣기에는 일단 한 명까지는 그래도 오케이. 한 명까지는 그나마 오케이. 하지만 2명 이상부터는 짐이 더 많이 늘어나면 절대 뭐 그랜저로는 안 된다. 요새 근데 사실 그랜저가 그 뭐라고 하나요? 그 뭐 아이 패밀리카? 그렇죠. 그 세단의 패밀리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전 동의는 못할 것 같아요. 세단의 패밀리카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패밀리카라고 이제 4인 가족 그런 거 봤을 때 3인 가족까지는 그래도 뭐 중요한 거는 아기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아기가 그냥 아기가 없고 그냥 자녀가 좀 컸다 그러면 괜찮고. 그건 또 괜찮죠. 그때는 또 뭐 그냥 뭐 사실 뭐 유모차를 태울 리도 없고. 근데 이게 아이를 혹시나 키우시는 신혼부부들께서 꼭 고려하셔야 될 거는 아이를 태우고 주말에 뭐 어디 뭐 장모님 댁을 간다거나 아니면 저기 뭐 부모님 댁을 찾아뵌다거나 하면 짐을 들고 갈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거를 꼭 참고를 해라. 네, 뭐 들고 근데 뭐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깜짝이야. 이게 좀 잘 안 보여서.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단점 이외에 그랜저 IG에 대한 전체적으로 좀 이건 좀 아쉽다 있나요? 뭐 전반적으로 금액 대비 뭐 사실은 뭐 좀 그냥 그 금액에 준하는 차량이지 않나. 그냥 4천만 원 초반. 물론 제 주변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4천만 원 초반에 그거 뽑을 바에는 그냥 뭐 BMW 이거 중고로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뭐 충분히 충분히 만족해 계시네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지금 18년이면 거의 이제 4년 차잖아요, 그렇죠? 네. 4년 더 타시면서 매우 만족하고 계시는. 자, 그러면 일단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후회되시는 게 좀 있으신지,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나 뭐 색상이나 등급이나 옵션 등등등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좀 후회된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카니발 할 걸. 네, 카니발을 아직까지 카니발이 여러모로 계속 기억이 남네요. 카니발이요. 조만간 제가 혹시나 카니발을 차를 바꾸면 다시 인터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이외에 또 다른 것도 좀 있나요? 후회되시는 게 색상 등급. 그리고 두 번째가 HUD 빠져서
좀 그런 게 좀 당시에는 좀 많이 좀 속상하셨던 거. 아, 네. 그거 뭐 딜러분의 그쵸. 저거 실수니까 뭐. 그거 이해 있나요? 뭐 색상도 다 괜찮고 다 뭐 아니요. 그 나머지 다른 부분 충분히 만족하면서. 충분히 잘 만족하고 계시는. 사실 이게 네네. 제가 뭐 많은 거를 알고 이러면 더 많은 걸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는 게 조금 네. 아 괜찮아요. 전혀 네. 상관없습니다. 이건 네. 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자, 이 차 타시면서 보증기한 내에 수리하시는 게 좀 있으신지. 아니요. 저 지금 무사고 네. 차에 네. 대한 뭐 리콜도 없었고. 리콜도 없었고 네. 아직까지. 자,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 현대 서비스 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서비스 센터 확실히 뭐 요새 뭐 그 블루엔즈 많잖아요. 네. 어디 가서든 뭐 쉽게 치료할 수 있고 뭐 쉽게 이제 그 수리할 수 있고 뭐 좋긴 한데 네. 좀 가격이 비싸다는 거? 아, 블루엔즈? 네. 가격이 좀 비싸다? 비싸잖아요. 어떻게 좀 제일 비쌌던 거 느끼신 거예요? 뭐 종합적으로 다 비싸지 않나요? 뭐 이렇게 그 엔진오일 가는 것도 기본으로 엔진오일도 그냥 왜 사설에서 가면 좀 싼데. 공인비라든지 이런 게 좀 비싸다 보니까 그런 거가 조금 아쉽다. 네. 자, 이 차에 고질병이나 결함인데 이거 딱 있나요, 이 차가? 아니요 뭐 크게 딱 크게 그런 거 없고. 잡소리나 풍조르 주행했을 때 좀 있으신지. 뭐 하이브리드 딱 그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게 딱 좋은 게 뭐냐면 네. 보통 이제 출발할 때 하이브리드로 출발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쵸. 이제 엔진을 제가 과하게 밟으면 그때 이제 그렇죠. 엔진으로 기계음 저기 타는데 네. 뭐 하이브리드가 워낙 전기차가 조용하잖아요. 뭐 조용하면 더 잘 들리잖아요. 이런 뭐 잡소리라든지 풍조름 같은 게. 그런 건 전혀 없으시죠? 네, 안 뭐죠. 160까지 밟았을 때도 풍조름도 전혀 없으신. 네, 맞습니다. 자, 2차 사기 전에 커뮤니티나 이런 검색, 카페 같은 데 되게 많이 검색하셨죠? 네. 어떤 걸 제일 많이 검색하셨던 것 같으세요? 당시? 전 연비를 제일 많이 검색해요. 연비? 네, 연비. 실제로 근데 거기 카페 나와있던 그 연비 실제로 타보니까 막상 똑같은. 네, 매우 만족하고 계신 충분히 뭐. 연비.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인데 주위 반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 이 돈이면 뭐 BMW라든지 그 얘기 좀 많이 그 했었죠. 얘기 좀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사실 뭐 주변에서도 그렇게 제 친구 중에서는 네. 그 뭐 비슷하게 돈 모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돈으로 해갖고 BMW 그때 5 시리즈 뭐 중고로 해서 샀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뭐 어쨌든 좀 그 가격대가 네. 부럽네. 근데 그거는 느꼈어요. 어떤 거요? 그 친구는 그렇게 해서 차량값을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다음 해가 됐을 때도 자기는 그 4천만 원, 3천만 원 그 얼마 안 돼서 팔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팔았는데 네. 저는 지금 이제 그 얼마 지나고 나서 차값 팔고 나서 사고 나서 다음 해에 팔려고 보니 감가가 좀 심하게 세더라고요. 이게 차이가. 아무래도 신차를 사셨다 보니까. 네, 신차를 사다 보니까 바로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면은 덜했어요. 장점은 가격은 조금 이제 새 거는 못 하지만 네. 감가가 덜하다는 거. 그쵸.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새 거를 사서 감가가 하지만 또 새 것만의 또 감성이 또 있잖아요. 또. 그렇죠. 새 거 사는 거에 또 이제 그 새 행복이 차. 있지. 행복. 그러니까요, 내가 행복. 누구의 때도 타지 않은 그렇죠. 불안하지 않잖아요. 방구를 껴도 내 방구만 껴있는 시트에 그쵸, 묻어있는 깔끔한 깔끔한. 남이 앉는 거 제가 좀 그쵸. 그럴 수 있죠. 결벽한 자, 이 차를 타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혹시 좀 있었나요? 에피소드요. 네. 뭐 크게 뭐 에피소드는 크게 그게 없었다. 네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랜저, 아이지, 하이브리드. 일단은 네. 지금 아마 그랜저 이제 하이브리드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새 차를 이제 뭐 사실 뭐 이게 새 차가 더 이상 뭐 계약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 하시는 분들 중고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일 텐데 네네. 뭐 충분히 감가가 될 만큼 됐고 이제 이 차도 사실 처음에 그 먹는 감가가 세지 먹고 나면은 그래도 좀 잘 방어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연비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충분히 중고로 사신다고 하면은 연비 뭐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비 네. 매우 만족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나도 그랜저 아이지 이거 중고차 좀 사고 싶어. 근데 뭐 등급 추천 좀 해줘라고 한다면 무조건 풀옵션으로. 그건 근데 솔직히 개취라서 개취. 저는 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못해도 크루즈 모드는 꼭 넣어라. 뭐 프리미엄이든 익스클루시브든. 네, 크루즈 모드. 그러니까 지금 신차를 사면 웬만하면 다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중고차를 또 사시려면 중고차는 이제 이거를 이제 기능을 넣고 그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가 있으니까 깡통보다는 크루즈가 있는 걸로 제일 중요한 거는 크루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크루즈가 지금 있는데 네. 이 크루즈가 아직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버튼이. 네. 뭐 크루즈 기능이 조금 그 뭐 핸들이 안 된다던가 뭐 그런 게 다르겠죠. 핸들이. 네, 그러면 핸들 뭐 꼭 반자율 주행이 좀 되는지만 네. 확인하면 될 것 같다. 확인하고 사라. 실제로 왜냐면 네. 만약에 그러니까 애당초 그 반자율 주행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편하고 한지를. 근데 안 해보신 분들은 안 써보신 분들은 그게 또 불편하니까. 되게 또 불편하니까.
뭐 잘 불편하게 안 써보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네. 모르니까 이게 한번 좀 써보셨으면 좋겠다. 써봤으면 좋겠다. 좀 지나가는 얘기 하지만. 자, 그리고 제가 중간에 좀 질문을 좀 빼먹은 것 같은데 네. 저기 혹시 저기 버튼부 위치 편의성에서 운전석에서 창문쪽은 괜찮았는데 뭔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다음 질문을 막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핸들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어떠신지? 뭐 적응하면 괜찮습니다. 저 딱 불편한 건 없고 네. 뒤쪽에 있는 깜빡이나 와이퍼도 다 괜찮네요. 네, 괜찮습니다. 여기 비상 깜빡이 위치도 다 괜찮네. 네, 뭐. 여기 팔이 굉장히 좀 기시니까 네, 그냥 다. 저는 다 지금 밑에 부분도 이렇게 공조기 버튼이나 네. 열선 통풍 다 괜찮고. 이게 제일 좋은 게 그 공기청정기 예. 모드가 있어서 길게 누르면. 꿀팁이네. 네. 공기청정 모드 되네. 공기청정 모드. 네. 길게 누르면? 네, 길게 누르면. 좋은 꿀팁 하나 있다는 거. 이것도 네. 프로페셔널만 들어갔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확인 좀 해봐라. 이게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혹시나 좀 누군가가 실내에서 좀 실내를 했을 때 이거 키면은 되게 빠르게 냄새가 잡아집니다. 잡아준다는 거. 네. 알겠어요. 그래서 중고차 살 때 혹시 모르니까 한번 길게 눌러봐라. 네.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밑에 있는 버튼 위치가 편의성인데 이건 좀 어떠신지? 밑에요? 네, 여기 기어부 쪽에 있는데. 네, 크게 문제 없습니다. 여기도. 네. 네네. 여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좀 팔이 좀 뒤로 빠져서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크게 드라이브 모드도 좀 괜찮나요? 네. 오토 홀드도 괜찮고. 네, 오토.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사시려는 분들 분명 계실 거잖아요. 네. 어떤 거를 제일 많이 고민을 할까요? 일단은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 대비 차량 뭐 상태지 않을까. 차량의 어떤 그 외관 스크래치라든가 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거를 제일 많이 고민하시지 않을까. 중고차를 사면. 가격 대비 얼마나 좀. 근데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장고장도 없고 너무나도 그냥 그쵸?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관 깨끗하고 사고 없으면 그냥 사도 될 것 같다라는 네. 거.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관 수술을 아니요, 이제 하신 그쵸, 안 하신 분인가? 뭐 신혼부부. 신혼부부인데 이제 아이에 대한 거를 약간 이제 애매모호한 결정을 내린 상태. 완전 안 낳겠다도 아니고 낳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닌 지금은 뭐 아닌 거서 나 일단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혹시나 모르니 SUV를 사서 사시는 게 낫다. 낫다. 자, 이 차를 한 줄 평을 좀 말씀 좀 해주신다면? 뭐 역시나 그랜저. 역시나 그랜저? 네. 역시나 그랜저? 네, 뭐 그냥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되게 부족한 것도 없는. 네, 뭐 그 정도. 굳이 점수 좀 매기자면 몇 점 주실 것 같으신지? 5점 만점에. 만약에 뭐 다른 사람들이 점수를 몇 점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관적으로. 평균이 80점, 100점 만점에 평균이 80점을 내린다라고 하면 5점 만점이에요. 5점 만점? 5점 만점이면 5점 만점 평균 3, 4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제 입장에서는 한 4점? 4점 정도? 네, 3점보다는 평균 이상인 것 같아요. 평균 이상이다. 네. 그게 이제 단순히 자녀 때문에 그렇죠? 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그랜저 IG 과연 또 사실 건지? 안 사죠? 아니요, 저는 아까 항상 얘기했던 뭐 살 것 같아요? 카니발? 네. 카니발? 카니발을 사거나 네. 조금 욕심을 낸다면 네. 그 테슬라 Y 시리즈인가요? 모델 Y. 네. 그거 Y 타고- 시리즈 혹시 타보셨나요? 많이 타봤어요. 공간이 어때요? 공간이, 공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나요? 네, 나쁘지 않고. 카니발이랑 비교하자면 혹시 카니발 좀 더 크죠. 그죠? 네, 유모차가 얼마 전에 제가 그 테슬라의 FSD 그 기능이 네. 요새 유튜브로 봤는데 너무 편해 보이더라고요. 편해 보이고. 네, 주무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혹시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는 네. 그 FSD 혹시 운전하면서 직접 그 자리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봤죠. 세팅? 많이 어때요? 봤죠. 알아서 진짜 해요? 깜빡이면 얘가 알아서 가고 하더라고요. 앞에서 제가 진짜 놀란 게 차 끼어드는 거 저 우회전에서 끼어드는 차량도 다 인지를 해서 양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솔직히 말해서 네. 뭐 그 테슬라 FSD를 사지 않는 이상 네. 이 정도의 반차이 중에서 저는 행복은 한데 이제는. 사실 그거 사면은 정말 못 둘 수 찍고 잠 자도 되잖아요. 그쵸. 잠을 자도 될 정도로 되게 많은 걸 결정까지 내려주니까. 그러면은 저기 만약에 자녀가 좀 컸다 그러면은 그랜저 IG 또 사실 건가요? 그때는 이제 테슬라 사야죠. 그때 테슬라 저는 산다? 네. 차는 편해야 된다. 편해야 된다. 차 편해야 된다. 네. 이거 뭐 편하고 안전하면 되지 뭐 욕심 뭐 이렇게 없어서 그래서. 비싼 차보다는 편한 거는 이제 테슬라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제 공식적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뭐 차량 관련돼서 뭐가 좀 빠졌거나 이거 말씀 못한 것 같다. 충분히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뭐 진짜 자녀 계획이 한 번 더. 아이가 있거나 뭐 네. 그랜저로도 충분히 뭐 커버를 하실 수는 있지만 만약에 뭐 정말 어린 아이여서 뭐 유모차도 넣고 하려고 하면은 이 차보다는 정말 카니발 뭐 이런 SUV 이런 거 좀 옆에 막 지나갈 때는 카니발 지나가면 좀 쳐다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아이고. 진짜 그쵸. 다시 돌아가서 그걸 탔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후회를 좀 하고 계시는. 네, 그쵸. 저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카니발 사는 게 맞아요. 저는 진짜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더 짐 실으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소하지만
짐 실으면서 아, 네. 칸이 부족한데 와이프는 또 이것저것 더 챙기려고 하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툼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 이게 근본적인 건 제가 카니발을 샀었으면 서로 다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카니발 못 샀는데 약간 칸이다. 다툼이 있고 나니까 좀 차라도 좋았으면 그냥 서로 그냥 그 얘기하면 끝내서 그냥 미안하다 차가 좀 우리가 잘 그때 좋은 거 카니발 샀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와이프도 이해해주고 있죠. 끝.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